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면허 필기시험 10강 문제은행식 도로교통공단의 문제은행식 문제 271번부터 300번 문제입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271번입니다. 다음 중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들어가기 전에 잠깐 또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문제들은 그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죠. 운전면허 시험을요. 근데 문제은행식 1000개의 문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개를 발췌해서 매번마다 내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도로교통공단의 그 1000개의 문제들을 순서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 나오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문제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들어갑니다. 다음 중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도 긴급자동차입니다. 예를 들면 뭐 경찰용 그 차나 사이드카에 의해서 유도되는 그렇죠. 국빈의 차라든가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자동차이지만 수사와 관련 없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은요 긴급자동차 아니죠.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출동하는 군환차도 긴급자동차 아닙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요를 위한 혈액 운송 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해서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와 혈액 운송 차량 1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고 있을 경우에 운전자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예, 어린이 통학버스 나오고 타고 내린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합니까? 일시정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 이르기 전에 뭡니까?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그 다음에 서행해서 지나간다. 먼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예, 다른 답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마주보고 운행할 때 자, 여기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이렇게 뭐 아이들을 내려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주보고 오는 차가 이렇게 내 차가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고 있을 때 지금 어린이 통학버스와 마주당했습니다. 그러면 내 차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경우에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내린 아이들이 여기로 급작스럽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시정지를 찾아야 합니다.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수행한다. 전멸등이 작동 중이라는 것은 지금 어린아이들을 태우거나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정지입니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방법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일시정지하거나 또는 여기에서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2차로가 비어있다 할지라도 앞지르기를 하진 않습니다. 네,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 네,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이들 태우거나 내리고 있을 때는 그렇죠. 일시정지하고 하면은 비어있다 할지라도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유치원이나 중학교 앞에 설치할 수 있다. 중학교는 안 되죠. 그렇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그렇죠. 뭐 학원이나 이런 곳이죠. 13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하기 때문에 중학생은 에, 이제 13세 미만이라는 건 뭡니까? 13세도 안 들어가죠. 12세까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치원이나 또는 초등학교 앞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시장 등은 차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제한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는 12세 미만인 자 틀렸죠. 몇 세요? 13세 미만인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매시 40km로 주행 중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 처벌로서 맞는 것은,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처리 특례법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예, 종합보험에 들었다 합의를 받다 할지라도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것과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합의했다. 종합보험에 들었다. 이런 걸로 안 돼요.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번수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승차 정원은요. 그렇습니다. 9인승이죠. 승용차 운전자가 08시 30분경에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4시 25km를 초과했다. 벌점은요. 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있죠. 08시부터 오후 8시 그러니까 20시 00이 되겠네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뭐 PM이라고 합시다. 저녁 8시까지 사이에 그 어떤 위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벌칙이 배가 돼요. 2배 정도가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 세죠. 그래서 25km를 초과했으면 벌점이 얼마입니까? 일반적 다른 곳에서는 15점이죠. 그런데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더블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2 그러면 예, 30점 벌점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을 내겠습니다.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주십시오. 자, 과속에 따른 벌점을 보세요. 그렇죠? 20km 미만일 때는 그냥 범칙금 3만 원이에요. 벌점은 없죠. 근데 20에서 40을 이제 오버하게 되면은 뭐예요? 범칙금 6만 원에다가 그렇죠? 그 벌점이 15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25km를 오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15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블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벌점에 2배에 해당되는 벌점을 부과해서 그래서 30점이 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시간, 예,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는 몇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냐? 예,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는 어린이의 행동 특성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그 자체가 빨간 신호등이죠. 어린이는 생각나는 대로 곧바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건너편 도로에서 어머니가 부르면 좌우를 헤아리지 않고 바로 뛰어가 버린다. 맞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앞만 보고 뛴다. 맞습니다. 어린이는 행동이 매우 느리고 아니죠. 바로 즉흥적이죠. 예, 망설이지 않고 달려버립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에서 놀고 있다.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 무조건 뭐합니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를 찾으십시오.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다. 이 경우도 뭘 찾아야 돼요? 예, 일시정지 찾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지나간 다음에 서행하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하여 역류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이 작동하고 있다. 반대 방향에서 오면 아까 봤었죠? 예, 이건 또 중앙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편도 1차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내려주고 있는 거죠. 또 태우고 있거나 내려주고 있죠. 여기서 오는 차량요. 일시정지해야 돼요. 예, 여기서 내려서 아이들이 바로 이리 튀니까. 반드시 뭐 한다고요? 반대편에서 오는 차도 일시정지해야 된다. 그래서 일시정지. 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의 조치 요령으로 틀린 것은 바로 정차해서 어린이를 구호해야겠죠. 어린이에 대한 구호조치만 정확하게 마친다면 경찰관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틀렸고요.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한 건 그에 따라야 된다. 맞고요. 교통사고 사실을 다른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그렇죠. 예, 후속 사고를 방지해 줘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네요.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자동차가 충격하였다. 어린이는 외견상 다친 곳이 없어 보였고 애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경우 운전자의 조치가 올바른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된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된다는 것은 그렇죠.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합의하면 예,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예요. 어린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이게 맞죠.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주체는 이거 시험에 나온다면 잘 각인시켜 둬야 합니다. 누굽니까? 시장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출입문 몇 미터 이내입니까? 100m가 아니라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 300m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주정차 위반한 경우 범칙금 가중된다. 맞죠? 이건 틀렸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보행 시간은 어린이 최고 보행속 기준으로 한다. 맞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보행자 불이행 벌점은 2배가 된다. 맞습니다. 틀린 거는요. 1번이 틀렸고요. 맞는 것 두 가지는 그랬나요? 어린이 보호관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행자 보호 불이행하면 벌점이 2배 된다. 잠깐만요. 설명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그랬는데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은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 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번은 분명히 틀렸고요. 3번을 한번 보시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의 보행 시간은 어린이 최고 보행 속도. 여기가 틀렸네요. 어린이의 평균 보행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어린이 최고 보행 속도가 아니라 평균 보행 속도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요. 2번과 4번입니다. 이건 확실하죠. 2번하고 4번은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고자 할 때는 다른 차의 앞지르기 방법과 같다. 앞지르기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안전 확인하는 서행해야 한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중앙선이 있든 없든 여기서 내리고 있거나 타고 있으면요. 이쪽에서 오는 차도 일시정지. 그래서 여기서 서행 그랬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 평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일시정지하여 안전 확인. 맞습니다.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 동일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맞죠? 그럼 맞는 것은요. 네,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반드시 일시정지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다면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를 타고 통행할 수 있다. 틀렸어요. 횡단보도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몇 킬로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가? 알고 계시죠? 네, 30km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올바른 운행 방법은 편도 1차례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 이르기 전에 뭐 한다고요? 예,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 소행해라. 그럼 맞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가 하차하고자 전멸등을 표시할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 이외의 차로 신속히 통행한다?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인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도 뭐 해야 한다고요? 기존 속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시정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틀렸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경우라도 도로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안 됩니다.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자, 그럼 맞는 것은요. 1번만 맞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 두 가지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미리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인가요? 아니죠? 네.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하려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원칙적으로 승차증원 구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맞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증명서가 헐어서 못 쓰게 돼서 다시 신청할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에 헐어서 못 쓰게 된 신고 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차 유리 좌측 상단에 보기 쉬운 곳에 붙여가야 한다. 좌측 상단이 아니고 우측 상단. 좌측 상단이 이런 데 붙이면 운전자가 앞도 잘 안 보이겠죠. 우측 상단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맞는 것은요.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어린이 통학 신고 증명서는 어디다 붙인다고요? 자동차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에 붙이고요. 네,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한다고요? 네,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영유아를 승하차하는 방법으로 바른 것은 영유아가 승차하고 있는 경우에 전멸등 장치를 작동해서 맞습니다.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맞죠? 교통이 혼잡한 경우 전멸등을 잠시 끄고 안 됩니다. 영유아를 승차시키거나 하차시킬 땐 반드시 전멸등을 켜서 그렇죠. 다른 차들이 일시 정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잠시 끄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죠. 영유아를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에 내려주고 바로 출발한다. 안 됩니다. 예, 안전지대까지 갔는지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에서는 좌석 안전을 매지 않아야 된다. 반드시 매야 합니다. 맞는 것은요. 1번입니다. 네,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범칙금은 노인 보호구역과 같다. 아닙니다. 더 세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서행 표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바르지 않은 것은요. 1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횡단하고 있다. 운전자의 올바른 주행 방법은 어린이 보호를 일시정지한다. 무조건 맞는 것이죠. 나머지는요. 한번 그냥 틀린 거니까 읽어주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행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4시 30km 이내로 서행한다. 맞습니다. 돌발 상황에 주의하며 서행한다. 맞습니다. 차도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보면 일시정지한다. 맞습니다. 어린이가 횡단보도 아닌 곳을 횡단하는 경우 경음기를 울리며 주행한다. 이런 건 정말 안 좋은 것이죠. 네. 무조건 뭐 한다고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행 방법이다. 맞는 것 두 가지는 항상 제한 속도 이내로 서행한다. 맞습니다.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한다. 맞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호자와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경음기를 연속적으로 울리며 무조건 틀렸죠. 이런 경우도 일시정지 해줘야 합니다. 틀렸고요. 횡단하던 어린이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경우 서행한다. 틀렸습니다.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행위를 했다. 예, 뭐, 전멸등을 켜서 어린아이를 승차하거나 하차하고 있는데
일시정지를 안 했다든가 이렇게 위반했다. 그러면 범칙금이 얼마냐 하는 거죠. 네, 얼마죠? 9만 원입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